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길봉 전재덕 연구자를 대신한 AI 아나운서입니다. 출연연 공동마케팅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FEP 융합연구단의 냉각탑 모래수 및 재이용 기술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발전 사이클과 냉각탑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각탑의 물 소비량은 발전 플랜트 순환수의 냉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의 순환수가 증발하면 약섭시 7도 정도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각된 물은 복수기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냉각탑의 물 소비는 전적으로 이러한 증발을 통한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기체 상태 수증기로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FEP 융합연구단에서는 기체 상태인 수증기의 재회수를 통한 물 저감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증발된 수증기를 응축 후 재가열하는 기술과 복합 분리막을 이용해 수증기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을 세부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물 저감뿐만 아니라 배견 저감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발전소 운전에서 배견은 실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내륙 발전소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배견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배견의 구성 성분이 대부분 수증기라서 환경에는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각적인 공해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이는 발전소 운전에 있어서 잠재적인 방해 요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슬라이드 사진들은 실제 배견이 나오는 모습으로서 발전소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많은 배견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배견 제거 기술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견 저감을 중심으로 기술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견 저감 설계 전략은 배견이 발생되는 원인의 분석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냉각탑을 나온 수증기는 증발 과정을 거친 뒤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습 공기 선도상에서 응축 라인 아래에 놓이게 되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냉각탑을 나온 직후의 습 공기에는 배견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견이 없는 습 공기가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혼합이 되면서 혼합 라인이 만일 응축 라인 위에 놓이게 되면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로 응축되면서 이때 배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견 저감 설계란 냉각탑 배출 습 공기와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혼합할 때 응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설계여야 합니다. 외부 공기는 고정된 상태이기에 배견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냉각탑 배출 습공기 상태를 변경시켜야 하며 대표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세 가지 패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패스 1은 습공기를 가열하여 상대 습도를 낮추어 혼합 시 응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출구 공기 상태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다량의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며 물 저감을 대응하기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패스 2는 냉각탑 공기 내부의 수증기량만 낮추어 응축을 방지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기존 분리막 표면에 기능성 코팅을 입혀서 수분만 선택적으로 이동하게 만든다면 패스 2와 같은 기체 상태 수증기만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FEP 융합연구단에서는 분리막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패스 3은 응축과 재가열 과정을 통해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를 감소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히트 펌프 사이클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증기 응축 시 회수한 에너지를 재가열해 다시 이용하게 되어 외부 투입 에너지를 최소화하게 되면서 높은 습도 저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FEP 융합연구단에서는 물저감, 배견 저감, 냉각탑 시스템 설계 기술이 대응이 됩니다. 다음으로 물저감, 배견 저감, 냉각탑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히트 펌프 기반 사이클 설계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응축 제열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히트 펌프 사이클 도입이 핵심입니다. 히트 펌프 시스템은 닫힌 시스템이기에 시스템 내부에 에너지 및 물질 밸런스 설계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냉각탑에서는 풍량에도 제한을 가지기 때문에 내부 매칭 변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히트 펌프의 핵심 요소 부품인 응축기 증발기 및 압축기 운전 조건을 매칭시키고 냉각탑의 최종 토출 공기 상태를 예측하여 냉각탑 유동 기반 히트 펌프 사이클을 해석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FEP 융합연구단에서 수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절차들은 다른 설계 케이스로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습공기 선도 기반 백연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혼합 시 응축 유무를 통해 백연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왼쪽 그림의 선과 같이 백연을 제거하기 위한 운전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백연 저감 설계점 도출을 위한 해석 절차는 오른쪽 그림의 순서도의 형태로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백연 발생 예측을 통해 여러 가지 운전 변수에서의 백연 저감 운전 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실외 온도 영향도 분석으로 온도에 따른 열 요구량 변화를 표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어진 여러 설비에서의 백연 저감 운전 한계를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구 온도 영향도 분석으로 온도 감소에 따른 열량 감소량과 효과적인 백연 저감을 위한 설비와 출구 온도 제어 전략 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운전 영향도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능 모듈이나 시스템 운전 로직에 대해 설계가 제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운전 로직 중 실외 저온 시 내부 혼합이 에너지 절감에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EP 융합 연구단에서는 수증기 유동 해석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백연 가시화 기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연의 복잡한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하는 수치 해석 기술이 전무하였습니다. 본 FEP 융합연구단에서는 라지에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백연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출구 조건과 외부 유동 조건에서 백연의 실제 거동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분리막에서의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성능 확대에서의 나노 입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밀한 나노 입자 표면에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연구 초기 100나노미터 수준의 입자에서 2.6 나노미터의 카본닷 입자까지 분리막 공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입자의 미세화로 유효 표면적의 증가와 수분 투과 성능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에 FEP 융합연구단이 우수한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세밀화 기술과 함께 나노 복합막의 다층 구조화 기술도 주요 기술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림과 같이 더블 네트워크 다층 구조 코팅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을 적용하여 최종 0.67이라는 수분 투과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더블 레이어 네트워크의 나노파티클을 코팅하는 단계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나노파티클이 추가되면 더욱 높은 성능을 얻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부분에서 또 다른 차별적 기술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부분은 상용화를 고려한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상용화에 있어 막의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제조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실험 기술을 이번에 확보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와 같이 단위 모듈에 대한 가혹 조건, 장기 내구성 실험 설비와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벤치 스케일 시스템에서의 카트리지의 장기 수명 실험 절차를 수립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분리막의 차별화된 성능 외에도 이와 같이 신뢰성을 제공하는 기술 성과들은 상용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히트 펌프 사이클과 분리막 기술이 적용된 물저감 백연 저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왼쪽 그림과 같이 실증 사이트를 구축하여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에서 오른쪽 위에 그림과 같이 물이 응축되어 회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백연 저감과 관련하여서 기능 모듈 및 운전 시 왼쪽 중간 그림과 같이 발생하던 백연이 기능 모듈 운전 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증 운전을 통해 물저감 백연 저감 시스템 구성 전략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FEP 융합연구단 기술과 기존 백연 저감 기술 중 EME와 플라즈마 기술을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백연 제거를 위해서는 혼합 시 응축 현상을 억제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EME 기술이나 플라즈마 기술은 이 관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축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액체가 아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분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 두 기술은 모두 액적의 처리에 강점을 가지며 기체 처리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 상태 수분의 처리에 있어서 FEP 융합연구단 기술은 기존의 다른 기술들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용 사례가 부족하지만 백연 제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진다면 FEP 융합연구단 기술의 강점이 점차 부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